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인데요. 저랑 직원분들은 정규 기간이어서 요새 좀 빡세게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 나가면은 저랑 정반대의 의견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정규를 하러 다니다가 조금 경미한 사고가 있어서 지금 이 목이랑 이 어깨 쪽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얘기할 때도 지금 통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저 계속 마음에 안 들면 시도를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도 같이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지금쯤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도 줄고 사람들 관심도 팍 줄고 하락이나 폭락 말씀하시는 분들의 인기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굉장히 신이 나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세요. 밖에 나가면 들리는데 앞으로 수급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올라도 정부가 지금처럼 대출을 통제하면은 다 끝이다.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이제 끝이다.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많이 지쳤고 내수도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에 공포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까지 그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랑 의견이 정반대인 게 뭐냐면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출 통제는 여러분 대출 통제로 만약에 부동산을 잡을 수 있으면은 역대 정권들은 왜 안 했을까요? 특히 노무현 정권이랑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안 했을까요? 하면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부동산 하나 때려잡자고 대출을 통제하게 되면은 내수 경기, 경제 자체가 타격을 받으면 서민들까지 힘들기 때문에 안 했어요. 특히 예전에 김시현 수석님 부동산은 끝났다 이 책을 필두로 그런 관련된 회의나 의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했던 거고 이번에는 놀랍게도 지금 금리 급등 그리고 러시아 전쟁 이후로 내수 부양이 필요한 상황인데 거꾸로 대출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의견은 뭐냐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약보합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시장이 지금 버텨요. 포레온이 입주하는데도 버텨요. 대구 시장은 데이터상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얘기하기도 좀 죄송하긴 한데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통제를 통해서 시장을 누르는데 한계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타이밍이냐면은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누르려고 했던 그 시도에 부작용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돼요. 뭐냐면 내수 침체.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했더니 언론에서 저는 놀랐는데요. 깜짝 금리 인하라는 타이틀까지 붙여서 그리고 내수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던데 데이터상 내수가 안 좋은 지는 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체감하시기에 내수가 지금 어때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한계점에.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서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 뭐 추가적으로 대출을 더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계속 못해요. 이거는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나 역대 정권들이 다 인정을 했던 거예요. 대출을 통제하게 되면은 경제가 침체가 되고 한번 침체된 경제는 살리려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동산을 위해서 내수를 살려주세요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포함이 될 건데 현재 정권은 이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수는 더 침체가 될 텐데 여기에 이제 뭔가 불안감을 느끼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정권에서. 우리는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다. 지지율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지지율을 신경 안 쓴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한국의 특성상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님 잡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시잖아요, 현재 정권에서. 정치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를 못 잡고 정권 교체까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것도 의견 댓글에 부탁을 드릴게요. 뭐 내수 부양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적폐란 단어가 또 굉장히 한동안
미디어를 많이 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지지율이랑 경제를 신경 안 쓸 수 있는 정부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 정당성을 필두로 계속 찍어 눌렀단 말이에요. 대출을 막으면 내수가 어떻게 살아나요? 창업을 하고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같이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해야지 다 돌아가는 건데 앞 단계를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건 내수 침체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잡아놓고, 그리고 제가 제 단순한 주장이 아닌 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가 망하냐면은, 일단 전월세 시장이 망해요. 월세가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진짜 경기가 침체되고 나라가 살아남을 상황이 못 되면은 월세도 내려가요. 전월세 내려갑니다. IMF 때 기억 안 나세요? 매매, 전세, 월세 다 내려가요. 왜냐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대출만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전월세는 올라가요. 왜냐면 집을 안 사고 전월세로 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신규 공급이 안 돼요. 신규 공급 줄었죠. 월세 계속 올라가죠. 역대급으로. 전세도 못 잡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매매가 하나 잡겠다고, 통계 하나 잡겠다고 가계대출을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젠 부작용이 더 드러나요. 언론조차도 이제 내수 경기 안 좋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국민들은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수 경기를 다시 살리려면은 방법이 없어요. 전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정권은 여기까지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제 예상 안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끝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부동산 시장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역풍이라고나 할까요? 급등이나 폭등을 걱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내수를 살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가 IMF 끝난 다음에 김대중 정권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살려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수를 살려냈어요. 근데 지금 거의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내수를 찍어 눌러서. 공실 늘어나고 자영업자분들 다 망해 나가고 있고, 건설 경기도 안 좋아요. 근데 월세는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이 쓸 돈은 없어요. 월세 올라갔죠. 금리 올라갔죠.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많이 내잖아요. 그럼 소비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내수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려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부동산이 연동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을 포함해서 같이 살려야 돼요. 대출을 다시 해줘야 돼요. 아마 정부가 이대로 가면요,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한계가 이제 왔어요. 해봤자 내년까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국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대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전세자금 대출 이제 막는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못 막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전세자금 대출 뭐 통제한다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이제 못 막아요. 이제 한계점이에요. 이제 언론조차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견이 너무 다른 거예요. 대출 통제가 이제 가능하니까 부동산이 끝났다가 아니라 대출 통제 가능 여부가 거의 끝이에요. 부동산 잡겠다고 경제까지 다 잡으면요, 사람들이 다 돌아서요. 그러면 정권도 한계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레임덕이 일찍 와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지고, 월세가 한도 끝도 없이 오르고, 전세가 갑자기 회복을 하고, 매매가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 제가 얘기한 거 지금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미래를 맞춰봤자 영양가가 없는 건데, 역대 정권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런 일들 때문에 대출 통제를 안 한 거예요. 이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본인의 소득에 비해서 좋은 거주 환경,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한 일인데 이것까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권이 이거를 이제 깨겠다고 하면은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25년이 거의 한계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공포만 일으킬 뿐이에요. 그럼 아마 더더욱 전월세로 가려고 하겠죠? 또 전세 사기가 무서우니까. 근데 전월세 공급을 누가 해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망해 나가는데도 한계란 말이에요. 사람이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5년도가 아마 분기점이 될 거예요. 어떤 분기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막 올라간다 이것보다 정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휘저어 놓을 수 있는
한국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경제 체력을 기반으로 그걸 볼모로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어떤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찍어 누르는 게 아마 25년도에 한계점을 보게 되실 거예요. 같이 이거를 알고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할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한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건강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동이 많다 보면 이제 이동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작용으로 이미 이제 초양극화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그리고 중간에 급등 구간이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잘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찍어 눌러내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대로 부동산을 진짜 끝까지 잡고 싶다. 그러면 경제를 완전히 보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제의 일부예요.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내수 경기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정권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진정한 진짜 뭐 상남자인 척 말고 진짜 희생.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각오한 진짜 희생. 내수를 완전히 끝내겠다. 이런 각오가 아니고서는 어려운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정말 각오랑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능력을 보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아닌 척 정말 영원한 것처럼 이런 걸 하겠지만 결국엔 한계점이 올 거고 전 그 한계점이 25년도부터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시장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를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IMF가 터진 그 시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통제에 한계가 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